이번 시간은 19차 시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등속 운동의 개념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등속 운동에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세 번째로 등속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림은 움직이고 있는 무빙 워크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무빙 워크 위에 있는 물체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무빙 워크는 속력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변하지 않겠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속 운동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등속 운동할 때 이 등자는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누가 같을까요? 그렇죠. 속력이 같은 운동. 우린 얘를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 다음 전 시간에 배웠었던 다중섬광 사진 기억하시죠? 그 사진을 봤을 때 물체와 그 다음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었던 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이동 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똑딱 시간이 1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1초 동안에 1m를 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면 똑딱똑딱 시간이 2초 지났을 때 이 물체는 처음 위치에서 2m 떨어진 곳에 있겠죠. 만약에 똑딱똑딱똑딱 3초가 지났다면 등속 운동했기 때문에 위치는 처음에서 3m 멀어진 지점에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102쪽과 103쪽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이거든요. 등속 운동을 분석하기입니다. 그림은요, 일정한 속력, 등속으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1초마다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첫 번째 가를 보면요, 이 빨간색 자동차는 똑딱 1초 동안에 4cm를 움직였어요. 또다시 1초가 똑딱 흐르면 8cm에 가 있는 거죠. 처음 위치에 비해서 1초가 흐를 때마다 4cm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요, 처음 위치에서 똑딱 1초가 지나면 8cm, 다시 1초가 지나면 8cm가 더해져서 처음 위치에서 16cm 멀어진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에 첫 번째 물체와 두 번째 물체 사이의 간격, 1초 동안에 얘는 4cm 움직였고 얘는 1초 동안에 8cm를 움직였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속력이 느리다, 나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요,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출발선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인 이동한 거리를 표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처음을 기준으로 시간이 1초씩 증가할 때마다 이동한 거리는 4cm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엔 0, 1초 지났을 땐 4, 2초일 땐 8, 3초일 땐 12, 전부 다 처음을 기준으로 4초일 때는 16, 5초일 땐 20, 이런 식으로 1초당 4cm씩 이동을 했네요. 다음은요, 역시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표에 기록을 했는데요. 0, 1, 2, 3, 4, 5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1초 증가할 때마다 처음 위치에서 8cm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0초일 때는 0, 1초 지났을 때는 8, 2초였을 때는 처음에 비해서 16, 3초일 땐 처음에 비해서 24, 8cm 간격으로 증가했네요. 이번에는요, 앞에서 구한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각 구간에서의 거리와 속력을 계산해서 표에 기록을 할 건데요. 자, 시간 0에서 1초, 여기가 0초였고 1초였을 땐 여기 있었어요. 그때 이동한 거리는 4cm가 되겠네요. 그 다음 1에서 2초, 여기가 1초였고 여기가 2초였어요. 그러면 2초, 8cm에서 1초 이 앞부분은 빼야 되겠죠. 실제 내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8에서 4를 빼면 역시 이 길이도 4가 되겠네요. 2초에서 3초 사이,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12에서 앞에 8을 빼면 요만큼만 남는 거죠. 그래서 2초에서 3초일 때 역시 4. 그래서 모든 구간이 1초에서 4cm씩 움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공식 배웠어요. 속력은 뭐분의 걸린 시간분의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동거리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우리는 모두 다 시간이 전부 다 밑에가 1초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동한 구간 거리는 4cm였죠. 그래서 속력은 4cm/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간이 그래요. 0에서 1초 구간도, 1에서 2초 구간도, 2에서 3초 구간도 속력은 모두 4cm/s로 동일합니다. 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었네요. 등속 운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는요, 여기가 0, 시작해서 1초 지나면 8cm, 즉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8cm를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 1초에서 2초 사이. 그러면 2초일 때는 위치가 16이었거든요. 그런데 1초, 2초 사이였기 때문에 전체 16에서 앞선 0에서 1초 동안 움직인 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1초와 2초 사이에 움직인 건 16에서 8을 뺀 8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초에서 3초, 24에서 16을 빼면 역시 8cm 움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력을 구해 볼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그 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모두 다 1초였어요. 이동한 거리는 모든 구간 모두 다 8cm였죠. 그래서 속력을 계산하면 8cm/s 1초마다 8cm씩 움직였습니다. 모든 구간이 똑같죠. 그렇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가로축 보세요. 시간, 세로축엔 이동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는요. 1초였을 때 4cm, 2초였을 때 8cm, 3초였을 땐 12cm, 초당 4cm씩 이동거리가 멀어졌어요. 처음 출발점을 기준으로. 그에 비해서 나는요. 1초였을 때 8cm, 2초였을 땐 16cm, 3초였을 때는 24cm, 1초마다 8cm씩 출발 지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도 커지는 비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증가, 이동거리도 증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요. 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나가도 속력은 4로 계속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죠. 나의 경우도 속력은 8cm/s로 계속 일정해요. 나 역시 등속 운동이에요. 다만 가하고 나는 속력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가는 속력이 4cm/s, 나는 8cm/s. 나의 속력이 가의 속력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질문 볼게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어떠니?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속력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흘러가도 속력은 4 또는 8로 계속 일정했어요. 즉, 시간하고 관계없이 속력은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이야기죠. 정리하기 3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자, 왼쪽은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고요. 오른쪽은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가하고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돼요. 먼저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는요. 공통점은 둘 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동거리도 커지는 비례 형태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기울기가 달라요. 가보다는 나의 기울기가 훨씬 더 컸어요. 가는 속력이 4였고 나는 속력이 8이었어요. 아, 속력이 큰 아이가 기울기가 훨씬 더 크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었네요.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공통점은 시간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둘 다 4로 일정, 8로 일정,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력이. 하지만 차이점은 나는 속력이 8로 가에 비해서 속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103쪽 아래에 나와 있거든요. 정리하기 3번. 지금 요 공통점과 차이점 내용 교과서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등속 운동에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 증가해요.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대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분의 Y축. X축은 시간, Y축은 이동거리. 그럼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기울기란 얘기거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거 뭐예요? 그렇죠. 속력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속력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속력이 빠른 아이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훨씬 더 기울기가 더 급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지금 이 물체보다 속력이 느린 아이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각도가 낮게 기울어지게 되겠지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요. 등속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래프 모양을 보세요. 속력이 일정해요. 시간이 흘러가도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에 요 가로축 요게 되겠죠.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이 넓이가 뭘 의미하니? 라고 물었거든요. 요 아랫부분의 넓이? 넓이는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배웠어요. 가로가 시간, 세로가 속력이네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동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이 아래 넓이는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정리해 볼게요. 그래프는 총 2개였어요. 하나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나머지는 시간 속력 그래프였죠.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동거리도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등속 운동이죠. 그런데 기울기 값이 속력이다 라고 했었죠. A의 기울기가 훨씬 더 B보다 커요. 즉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이 흘러가도 속력은 일정한 값을 가져요. 하지만 C의 속력이 D의 속력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속 운동을 볼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 모노레일이에요. 두 번째는 무빙워크죠. 이런 무빙워크는 공항이나 아니면 지하철 환승할 때 거리가 길 때 이런 무빙워크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장엔 스키 리프트, 공장에서 물건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동하는 거리는 시간에 그렇죠. 비례합니다. 2번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다. 예,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자이로 드롭. 이 자이로 드롭 우리 롯데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해요. 아, 핵심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다는 게 포인트네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합니다. 4번입니다.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3분의 1이 되었대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거든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속력이 3분의 1이 되었다네요. 그렇다면 기울기 자체가 속력이기 때문에 기울기 역시 3분의 1로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등속 운동에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라는 거, 등속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라는 거, 그래프 형태를 분석을 해보고 특징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0차 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